근데 모두 다 물어보세요. 이제 과고나 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막 들어가면 일반고보다 사실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과고 갈 건가요? 아니면 영재고 갈 건가요? 뭐 외고 갈 건가요? 많이 물어보는데 어떤가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과고 보내실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 세태영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공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가 꿈의 대학으로 여기는 석가포 입시에서 당당히 자녀를 합격시킨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와 그 다음에 막상 들어가서 다녀보니 우리 학교 이런 점이 좋더라, 뭐 이런저런 소식들까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다 아들이네요. 저는 오늘 컨설턴트이자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다니고 있는 아들의 엄마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새 학교의 뭐 장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석가포 입시를 모두가 함께 그때 치렀었는데 어떤 힘든 점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준비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담소 나누듯이 좀 가볍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모두 또 과학고 출신이잖아요. 근데 모두 다 물어보세요. 이제 과고나 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막 들어가면 일반고보다 사실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과고 갈 건가요? 아니면 영재고 갈 건가요? 뭐 외고 갈 건가요? 많이 물어보는데 어떤가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과고 보내실 것 같나요? 저는 제 혼자만의 생각은 다시 과거로 보내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좋은 친구들, 그 다음에 좋은 학습 분위기,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하고 수업하고 생활했던 3년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이도 저도. 그래서 다닐 동안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행복은 더 몇 배, 몇십 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는 게 많았죠. 네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포항공대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도 다시 가더라도 꼭 보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큰애들은 모두 과고를 보냈고 둘째들은 모두 이제 일반고를 보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쵸. 일단 경험을 해보니까 일반고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네, 진짜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아이가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공부량은 일반고 다니는 둘째 아이도 만만치 않게 공부를 맞아요. 했었고, 근데 이제 입시라는 거는 일반고가 정말 더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과거에 둘째도 보내고 싶습니다. 보냈었어요. 보냈어야 근데 이제 곧 이제 고교 학점제 시행되면 더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고 주변에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그쵸, 걱정하시는 후배 엄마들을 봤어요. 그쵸. 근데 그 엄마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준비를 해서 과고나 영재고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더욱더 과고나 영재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시죠? 네,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둘째가 일반고를 가면서 너무 보이잖아요.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가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가 힘들기는 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이 경쟁심도 많았지만 그거를 서로서로 극복하더라고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하는 아이만 하고 안 하는 아이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분위기를 또 잡아가기도 힘들었고, 이렇게 좀 잘하지만 과고나 영재고에 가는 걸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맞아요, 보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둘 다 대학생이잖아요. 가서도 과고에서 공부했던 게 굉장히 네. 뭐 엉덩이 힘이라든가 그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서 공부할 때 과거에서 배웠던 그런 밑바탕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거를 제가 느껴서 과거는 대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뭐 사회에 나가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저희가 석가포를 비롯해서 총 이제 몇 장을 썼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카이스트와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들은 장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고생들과 영재고 친구들은 아주 듬뿍 씁니다. 뭐 9장
10장 난리 납니다. 자, 총 몇 장을 썼는지 이제 서울대 어머님부터 한번. 네, 저희는 9장을 써서 7개 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 다음에 연대, 고르다 네, 놀라서 가셨네요. 등등 합격을 했는데 아이가 서울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해서 서울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총 7장이네요. 예, 지스트까지만 썼던 것 같고요. 7장 중에 6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이스트를 진학하게 됐고 아이는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가 너무 빡세다. 가면 죽는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종합대를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카이스트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전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총 몇 장을 했어요? 저는 7장을 썼던 것 같고요. 저는 또 근데 조금 다른 게 조졸과 조진. 저는 조진이었기 때문에 그때 서울대, 연대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장을 썼고 과기원들은 다 썼고요. 거기서 7장 중에서 6개 합격해서 포항공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전자. 네, 전자전기. 전기전자 공학.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컴공 쪽으로 준비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전자전기 쪽으로 준비를 했었고 여기는 네,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는 계속 공대 준비를 하고 다른 학교들은 이제 연대나 이런 데는 이제 전기전자를 지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경 지역 시스템이라는 학과를 알게 되면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확 틀어버린 경우예요. 맞아. 2-2부터 틀었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생기부를 봤을 때 저희 때는 자소서가 있었잖아요. 종합대도 다 자소서가 네, 있었고 자소서 쓰느라고 이제 죽다 살아났잖아요. 총 9개를 쓰면 9개의 자소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종합대 자소서가 없어지고 카이스트와 이제 스트들만 자소서가 남아 있어서 작년에 또 이제 카이스트 외에는 문항이 좀 많이 줄고 올해 또 유니스트가 2문항으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이 줄어서 정말 자소서의 부담이 좀 덜한데 저희 때는 자소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좀 항목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자소서에 들어갔던 이제 주요 활동들 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 아이가 되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저희 아이는 다른 학교들은 다 전기전자 쪽으로 다 맞춰서 쓰고 폴스텍 같은 경우는 수학과를 맞춰서 썼어요. 그래서 자소서가 3가지 종류? 4종류였던 것 같아요. 유니스트도 또 달랐구나. 아이가 이제 서울대 조경지역 시스템학과를 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소서를 쓸 때 미리 준비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논문을 찾아서 읽는다든가 교수님들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연구 활동을 학기 중에 포리URP라든가 그런 거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이 관심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도움이 받아서 자소서를 작성했더니 정말 자소서가 너무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연구했던 게 바로 다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과거에서 가장 좀 임팩트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RN이잖아요. 네네네. RN이 주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 아이는 이제 물리 쪽이었는데 풍선을 팽창시켜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제일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게 다 자소서에 녹여져 있던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이것도 하지 않았나요? 물병 소리. 그거 전람회 아니었나요? 네, 그 전람회. 그거 진짜 기억이 남아요. 제가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대회 나왔던 그 내용들이 정말 단순한 것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던 것들도 있고 애들이 실험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너무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되게 기발하고 그리고 그게 실험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하는 걸 보면서 힘들지만 재밌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도 나오고 또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연구가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자소서가 참 좋았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아이가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만 한다면 내용이 없어서 자소서를 못 쓰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반고 같은 경우 자꾸 비교를 하게 되지만
일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가지고 써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많죠. 맞아. 네. 이것저것 뭐 쓸 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과가 달라도 자기가 했던 과정들을 뽑아서 자소서 내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 충분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연구 활동을 했었는데 인천대하고 연결해서 교수님께서 봐주시는 수학을 저녁에 나가서 네, 교수님께서 봐주시면서 연구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에 조금 더 미리 그렇죠. 예, 해볼 수 있고 대학의 연구 활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고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이 아니었을까. 저희 아들도 RN이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이스트에 참여한 프리 URP 그게 굉장히 좀 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친구에 비하면은 활동이 좀 소소했네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 생각하기에 연구라고 생각하면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 이제 연구하는 거 보면 그 주제가 되게 정말 소소해요. 주제는 소소한데 그 연구를 통해서 애들이 연구 그렇죠, 과정이라든가 결과가 되게 재밌다. 그죠. 그리고 물병 되게 세우기 그것도 되게 시시한 주제 같지만 그걸 이제 물리 역학적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국 대회 나가고 할 때 그런 심사위원분들, 교수님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아이들한테 되게 흥미를 많이 느껴서 또 심사할 때 점수가 높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람회도 상이 높지 않았나요? 저희는 예, 특상 받았었는데 다 쓰르셨군요.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게 뭐 했나요? 네, 우린 뭐 그게. 했죠? 그러면 이제 진학을 했어요. 금물의 합격증을 받고 진학을 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카이스트는 이제 이거라는 거. 네.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저희도 요게 포항공대도 없죠. 없다는 거. 여기는 있다는 거. 저희는 없습니다. 등록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면 됩니다. 네. 기숙사비도 없죠. 기사비는 있습니다. 쌉니다. 자, 있지만 쌉니다. 쌉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으로 감당이 됩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서울대 장점은 뭐죠? 서울대 장점은 일반 종합대에 비하면 등록금은 싸요.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많이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일반 이제 종합대 그렇죠, 그렇죠. 서울 뭐 경기 뭐 전국에 그렇죠. 연대 종합대에 어머님이 비하면 들으시면 기절하실 정도로 싸죠. 네. 저희는 한 290만 원에서 300만 원 넘는 거, 300만 원을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대 국제캠은 제가 이번에 600 아니요 700이 700? 넘어요. 네. 의대입니까? 아니, 학부모 입장에서 등록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저희 네. 또 둘째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거는 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없는 장학제도가 거에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과 바이 과라 뭐 서울대가 어떻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학금 제도도 되게 잘 돼 있고 교수님들이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최고니까 예, 그렇죠, 아이가 그렇죠, 정말 교수님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다녀요. 기숙사가 좀 오래됐다는 좀 소문이 있어요. 기숙사가 세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돼서 굉장히 불편한 기숙사도 있고 중간 대학원생들이 많이 가는 기숙사도 있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해가지고서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1학년들은 그래도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성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거리 그다음에 이제 소득분 이런 걸로 인해서 소득분위로 나눠진 보는구나. 거라 제가 제일 이제 두 어머니한테 제일 부러웠던 거는 집을 이제 100% 걱정을 네. 안 해도 된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대 근처에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이제 하숙하기에 괜찮은 집들은 많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하면 좀 연대 앞은 그 원룸 월세도 비싸던데요. 서울대 정문에서 바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죠,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서울대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네네. 장점 하나 있습니다. 네네. 모두가 인정하는 장점. 체력이 좋아져요. 산악이에요. 산악. 관악산. 아니 이게 학교 자체가 평지가 아니에요. 정말 체력이 좋아지고 저희 산속에 있습니다. 저는 대전 한중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저도 카이스트를 가봤잖아요. 학교가 이제 평지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는 거는 이제 맞아요.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산에다가 원초적으로 만들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많이 걷더라고요. 호공의 가장 큰 장점. 저희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가장 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선 또 둘씩, 셋씩 이렇게 되면 돈이 가장 큰 문제고 이번에 CES도 저희가 CES로 받은 돈이 300 개인한테 무조건 저희 아이는 거기에서 플러스가 더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숙박 같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오버가 많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CS에 참가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모두 주어지기 때문에 1인당 300씩. 300씩. 그리고 우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저 여행하고 오는 친구들은 그 외에 또 돈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CS 참가하기 전에 교환학생으로 또 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체류를 오래 하지는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왔는데 너무 이제 학교에 만족스러운 게 학교 재단 자체가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빵빵하죠. 경제적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아이들한테 쓰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한테 뭐 연구가 됐든 아니면 경험이 됐든 무궁무진하게 이제 좀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진짜. 학교가 아닌가. 저희가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전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1학년은 모든 걸 경험해보고 2학년이 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 또 그것도 저희 아이도 그게 가장 만족스러웠거든요. 그게 가장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종합대가 저희처럼 이렇게 뽑는다고 해도 저희는 그렇잖아요. 전산이 100명이 들어가서 100명이 다 전산을 신청해도 그거 다 상관이 오케이죠. 없는데 네. 오케이인데 지금 종합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들어가가지고는 그 제한된 인원 정원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전산이나 뭐 컴퓨터를 그렇죠. 전공하려면 1학년 때 엄청난 그쵸, 학점 치열한, 그쵸. 이거는 고3 입시보다 더 치열한 힘들게 맞아요. 만드는 것 같은데. 더 치열한 이제 학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꼭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그렇죠. 사실 지금 자유전공 학부도 있는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는 좀 들지 않나요? 이게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대 다 합격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원했던 과를 진학을 하지만 그래도 미련은 있잖아요.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1학년 때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해보고 정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맞아. 그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종합대에서 이런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1학년 때 너무 많이 된다는 너무 치열해져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알아보고 진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예. 카이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무학과로 선발해서 본인이 원하는 과를 인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정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있다는 거. 최고죠. 네, 서울 한중간에 있다는 거. 범접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연구비 한 1인당 얼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알아보시고 또 여러 학교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전공이 무엇인지 적성이 어떤 곳이 잘 맞는지 네. 좀 고민해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물어본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얘네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으로 간다고 하면 꼭 이것만은 시키고 싶다. 저는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논술. 저는 문해력. 지금 진짜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문해력이고 문해력.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읽었을 때 내용 파악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쇼폼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하면서 아이들이 짧은 영상을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그래서 긴 내용을 다 안 읽어요. 자녀가 어리시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 내용을 다 안 읽고 그 짧은 내용 속에서도 또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네. 요약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거 독서. 독서.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도 아이들한테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커가면서 입시만 계속 하는데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수학에서 예, 연관되니까 수학 좀 더 시키지 않을까. 옛날에 한 선배님이 저에게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수학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예, 잊을 근데 수가 이게 없어요. 잘 말씀드려야 돼. 수학 하니까 연상 같은 수학 그런 그런 수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생각하는 수학. 학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는 맞아. 그런 그쵸, 사고의 사고에. 수학. 그거는 꼭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큰애 아들이고 둘째 딸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과 전공이라 그런지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제일 시키고 싶은 게 독서예요. 독서를 읽어도 편향됐거든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걸로만 읽고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으로만 읽고. 맞아. 근데 이게 문학도 읽어야 돼요. 수학도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보다는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요즘 문제가 뭐 더하기 빼기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길고 맞아요. 난해하잖아요. 그거를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수학 실력이 좋아도 못 풀어. 풉니다. 그거 아세요? 네. 영어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영어 아이들이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무슨 해석한 말인지 내용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 그 외고 아이가 수능을 보고 나왔어요. 자기 3등급이래. 그래서 너 외고인데 왜 3등급이니? 선생님 해석은 다 했는데요. 답을 못 찾겠어. 그 얘기를 했었어. 마찬가지예요. 뜻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지금은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기능론적주의 막 이렇게 나오면 기능론적주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돌아간다면 책 많이 읽히고 맞습니다. 책 많이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근데 그거는 꼭 챙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언제 약간 뽀록이 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문해력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석가포 어머님들을 모시고 입시 준비와 학교 생활이나 각 학교의 장점들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곧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어머님들께 좀 한 말씀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저도 큰아이, 작은아이가 입시 제도가 달랐어요. 연년생인데도 달라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자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입시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학교의 도움을 받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일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뭐 컨설팅이라든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공부도 하시고 도움도 좀 받는 게 저는 이렇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자, 포항공대 어머님 한 말씀. 이게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매번 바뀌니까 네, 하루가 다르네. 이건 엄마들이 따라가기가 정말 벅찼어요. 저도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다른데 해보겠다고 저도 되게 열심히 또 이렇게 책도 읽어보고 강의들 하시면 다녀보고 했는데 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었고요. 옆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많이 이런 상담 같은 것도 있고 또 주변에 뭐든 뭐 이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도 최대한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좋은 우리 아이의 길라잡이가 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아이는 뭐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죠. 라고 이제 놔주시기보다는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입시 제도나 이 입시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놓고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도움 받으시면서 이제 아이의 정말 좋은 선생님이 어머님들께서 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어머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성적 때문에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아이들한테 너무 큰 맞아요. 네. 지금 이제 계열로 뽑거나 막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학점이 안 되고 제 조건이 안 되면 안 되죠. 밀려버려서